안녕하십니까. 재테크의 큰 기준을 제시해드리는 러펀드의 재토크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재테크 주제는요, 조금은 생소한 주제를 들고 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안전할 것으로 생각하는 안전자산이, 자, 100% 안전한 자산이 아닌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자, 우리가 투자하는 데 있어서 안전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자, 안전하게 투자를 해서 이자는 낮더라도 안전한 수익률을 얻고자 한다라는 것이 자,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자, 안전하다라고 생각되는 자산들 중에는 위험한 자산도 분명 존재합니다. 자, 이 부분은 망각한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낭패를 보는 경우도 비일비재합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찾자면요. 바로 전세보증금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사를 다닐 때 집주인이 당연히 나에게 돌려주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돌려받는 돈으로 생각하지만 자, 지역에 따라 틀리겠지만 전세가 비율이 80%, 90% 가는 지역 같은 경우 자, 이 뭐라 그럴까 이 전세값이 집값에 근접하다 보니 집값이 하락세 있거나 혹은 전세가 제대로 회전이 되지 않을 때는 안전자산이 아닌 위험자산이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들은 그래도 뭐 집값의 한 80% 내지 90%면 안전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요. 자,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은 순식간에 전세금보다도 집값이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아파트는 그나마 다행이지만 빌라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역전세난이 발생하는 시기에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큰 낭패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고 최근 들어서 예, 경매 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라는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자, 이 세입자 입장에서는 내 전세금이 회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경매에 참여하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뉴스로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경매에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가지고 갈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이 보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집값의 90%가 넘어가는 전세 가격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월세, 소위 이제 보증부 월세라고 하죠. 자, 전세금을 무조건 뭐 다 채워서 하는 것보다 일정 부분은 월세로 조금 돌리는 것도 자, 우리가 전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를 축소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분명 물론 뭐 월세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전세금이 모두 묶여버리는 상황을 감안한다면요, 조금은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또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2018년 이후부터 해서 가입이 쉬워진 전세보증보험, 요 제도는 꼭 활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바로, 집주인하고 협상이 안 되면 그냥, 보증보험에다가, 돈을 너가 대신 돌려줘라 하고, 돈만 돌려받으면 끝납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을 최대한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의 방편으로 이 제도를 고려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세금 무조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제는 조금 달라질 필요도 분명히 있습니다. 재테크를 위해서 이 부분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부동산은 안전자산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앞서서 이제 전세보증금하고도 많은 부분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지난 5년 동안 자, 부동산 상승기였다 보니까 자, 부동산 이꼴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지역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자, 안정성은 있을 수는 있어요. 가격의 안정성. 그러니까 뭐 주식이나 다른 상품 가격에 비교해서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안정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시기에 따라서는 가격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할 수 있고, 실제 내가 매매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원치 않는 가격으로 매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가 그 핫한, 어, 블루칩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도요, 과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0년 초반에 20% 가까운 가격 하락이 발생한 단지들도 많이 있었어요. 자, 이번 2018년 여름 이후에도 대략 한 6개월 내지 1년여의 시간 동안 20% 가까운 가격 하락이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부동산이 오랜 기간 안전자산으로 우리에게 각인이 되어 있지만 무조건 안전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요, 자, 일정 부분 안정성은 있지만 시기에 따라서는 가격 위험이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갭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는 전세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과 맞물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요. 자, 반드시 최악의 시나리오도 염두에 두시면서 자금 스케줄을 고려해야지 제대로 된 재테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자, 우리가 은행에서 가입한 금융상품은 무조건 안전하다라는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자, 은행하면 우리에게 안전한 예금, 이런 이미지가 있죠? 자, 그런데 은행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안전한 예금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가끔 연세가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은행에서 어떤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은행에서 가입했으니까 요건 안전한 상품이야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은행에서 판매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왜냐? 은행에서도 증권사에서 판매하는 위험한 금융상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좀 특이한 점 중에 하나는 같은 주식형 펀드다 한다면요, 자, 은행에서 팔면 안전한 펀드, 증권사에서 팔면 위험한 펀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가끔씩 보면요, 은행에서 판매된 금융상품이 자, 매우 높은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작년 초, 재작년 말에 은행 ETF 신탁, 이런 금융상품이 엄청나게 판매됐는데 초고 위험 상품이었음에도 은근히 많은 분들이 안전한 금융상품으로 가입하신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행도 위험도가 있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에 우리가 은행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진 마시라는 점을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는 채권은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은행과 마찬가지로 채권에 대한 고정관념은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뭐 국고채,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그대로 보유한다면, 만기까지 국공채를 보유한다면 안전자산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고채라고 하더라도요, 자, 금리가 상승기일 경우에는 자, 내가 중간에 팔려고 한다 하면은 가격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장기채, 초장기채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자,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에서는요. 자, 그런데 국고채에서도 이렇게 가격 리스크가 존재하는데, 일반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부도 위험 리스크까지 안고 있습니다. 가격 리스크와 더불어서 말이죠. 자, 그래서
회사채를 매입하시면서도 안전하다, 채권이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자, 우리 그때 한 5, 6년 된 것 같습니다. 자, 동양 채권 사태 기억나십니까? 많은 분들 마음고생 정말 심하셨죠? 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하더라도요, 회사채가 문제가 발생해서 헤어컷 당하고 내가 투자한 원금이 훼손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자금이 회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1년짜리로 생각했는데 2, 3년 뒤에야 원금이 회수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회사채 자체가 모두 증발해서 전 재산을 날려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채권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전한 자산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면서 채권 투자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나에 몰빵했다가는 자칫 큰일 날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투자 격언 중엔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한 사람은 잠들기 전까지 위험을 걱정하지만 채권 투자한 사람은 잠들어서도 걱정을 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 외로 엄청나게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네 가지로 우리가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알고 보면 안 안전한 자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전세보증금. 이거 좀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에는 전세보증금의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뭘 사용하라고 말씀드렸죠? 전세금 보증보험 제도도 활용하시고, 집값 대비해서 80, 90%다 그러면 조금은 이제 그냥 지역에 따라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그냥 일정 부분 월세로 딜을 하시는 게 오히려 안전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은 무조건 안전자산은 아니다. 리스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안전자산은 아니다. 위험자산도 팔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권 같은 경우도 무조건 안전자산이 아니고 회사채 같은 경우 리스크가 분명 존재한다는 점도 우리가 생각을 하신다면요, 재테크에 있어서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갑자기 나에게 위험을 안겨주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러펀드의 재토크 우리 시청자님들께 큰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 하신다면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서 항상 저의 영상과 함께 재테크와 투자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우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